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자입니다. 어느새 또 마지막 방송이네요. 좀 일찍 끝낼게요. 오늘은 마지막 방송은 8시로 마무리되겠습니다. 8시. 내일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출근하셔야죠. 출근해야 하는데 이 월요일 날 아침 6시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 출근하는 것도 피곤하고 진짜 누구 말대로 회사 가기 싫다는 걸 계속 막 주문 거릴 거예요. 계속 주문을 거는 거야. 아, 진짜 가기 싫다, 가기 싫다. 응? 안 갔으면 좋겠다고. 어쩌겠습니까? 참, 이거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겹네요. 어릴 때는 학교 계속 통화한다고 정신없고, 나이 먹어서는 직장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고, 언제 제대로 한번 또 놀면서, 쉬면서 즐길 수 있을까요? 응? 아침에도 좀 퍼질러 자고 저녁에도 좀 늦게 자고 어?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좀 게으름도 필요한데 게으를 시간이 없네. 게으를 시간이 없어. 응? 너무 빡빡하게 사는 것 같아요. 참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참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인 것 같고 또 돈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시간의 자유, 이 시간의 자유를 얻고 싶지 않나요? 시간이 가진 자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뉴욕 증시가 연중에 가장 성적이 좋았다는 11월을 맞아서 상승 흐름을 지속을 합니다. 시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S&P 500 지수는 지난달 30일 이후 2주 동안 무려 7.2%나 올랐네요. 올랐고 이달 들어서 5.3% 정도 뛰었고 기술주 위주로 구성된 나스닥, 이 나스닥 지수는 상승폭이 더 크네요. 더 크다. 지난달 30일 이후 2주 상승률은 9.1%, 이달 상승률은 7.4%에 이른다고 하네요. 지금 흐름을 지속해서 연말에 산타랠리까지 이어서 뭐 달릴 수 있을 거다 그런 낙관도 나오는데 이 같은 낙관이 가능할지 여부는 이번 주 공개되는 노동부의 각종 인플레이션 지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다. 인플레이션 지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다시 확인되면 제롬 파월 그 의장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그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났다는 전망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면서 증시 추가 상승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10일 날 그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데다가 17일 날 임시 예산이 바닥나다 보니까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높아진다는 또 부담인데 얘들은 매번 뭐 셧다운이래. 셧다운 하다가 다시 또 풀어주고 또 해결되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놈들 보면은 참 미국 놈들 아주 특이해요. 보면은 알면 알수록 골 때리는 놈들이야. 뭐 매번 셧다운 하다가 또 풀고 셧다운 하다가 풀고 이런 거 보면 참 웃기는 민족이지. 민족도 아니지. 거기들은 뭐 짬뽕 애들이지. 거기 보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미국 애들 아주 골 때리는 애들이고 파월의 연준 의장이 이제 9일날 금융시장을 다시 한번 흔들어요. 한번 심심한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는 IMF 연설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물가가 뛰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다시 금리 인상이 나설 것이다 강조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하는 거야. 할 얘기도 없는가. 하여튼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도 있지 않았다. 뉴욕 증시는 9일날 저조한 30년 만기 미 국채 경매하고 파월 연구가 겹치다 보니 일제히 하락을 했어요. S&P 500하고 나스닥이 9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요. 돌고 돌아섭니다. 그러나 14일 노동부의 10월 CPI 그리고 임금과 그 주간 노동시간 통계 그 15일 노동부의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 CPI, PPI 뭐 이런 게 나와요.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은 사정은 달라질 거다. 금리 추가 인상은 사실상 끝났다는 예상이 확신으로 바뀌고 또 내년 중반 금리 인하 기대감 역시 고조돼요. 그리고 증시 상승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 금리만 쭉쭉쭉 빠져주면은 거의 뭐 상승행이죠.
CNBC에 보니까 설문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예상을 했고 10월 CPI가 전월비 0.1%, 전년 동월비 3.3% 상승하는데 그쳤을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은 전망했네요. 9월에는 각각 0.3, 4.1%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고요. 시장이 더 주목하는 월별 변동성 큰 에너지하고 이 식료품을 제외한 그런 CPI는 9월에 비해서 0.3%, 지난해 10월에 비해서 4.1% 올라서 지난달 상승률과 같은 수준을 보였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저씨가 그래요. 연준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보고 있지만 이를 확신하려면은 추가 CPI 수치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CPI 수치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증시 흐름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다 보니 국제시장을 흔들고 그 충격으로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도 이번 주 주목하자. 특히 10일 장 마감 뒤에 무디스가 양극화된 미 의회의 난맥상을 이유로 미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터라서 그 충격이 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무디스가 10일날 AAA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를 했는데 그 막대한 재정 적자, 고금리, 이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 급증을 이유로 미국 신용 전망 하향 조정합니다. 특히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회가 양극화돼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황이 단기간에 완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무디스는 비관했어요. 다만 미 경제가 탄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재정 적자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럽니다. 상승세. 게다가 공화당이 14일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을 다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땜질 처방에 백악관 또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부정적이라는 점도 그 부담이고 17일 셧다운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면서 증시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월마트 16일, 타깃 15일, TJX 15일 등 소매업체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네요. 경기 둔화 속에서 미국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줄어들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죠. 소매업종 그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가 이들의 실적 발표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미국 참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뭐 코스피는 우리가 금요일날 뭐 거의 안 좋았고요. 많이 빠졌고 토요일 날이 아주 재밌었어요. 미국장 다우도 한 1% 올랐고 나스닥 2%, 2.05, S&P 1.56% 올랐습니다. 꾸준하게 모으는 사람이 이깁니다. 꾸준하게 이기는 자, 모으는 자, 그런 자가 승리자예요. 떨어지면은 계속 모아가는 거야. 우리 구독자분 중에 누구 있냐? 우리 뭐 그 강병원님 같이 꾸준하게 사는 거야. 꾸준하게 삽니다. 그런 분은 막 ETF도 꾸준하게, 삼성도 꾸준하게, 나중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큰 수익을 난다는 거지. 꾸준하게 나는 거죠. 보세요. 필라 4% 올라서 4%. 내가 그렇게 했잖아. 이쪽에 3,300대 미만에서 부지런히 모으면 벌써 3,591이 갔어요. 환율은 1,320.5원 슈팅합니다. 환율 이때 많이 빠졌을 때 많이 매수하면 좋았을 것 같아. ETF도 마찬가지고 뭐 해지되는 거 아닌 것들. 그리고 하여튼 국채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환율이 올랐어요. 참 환율은 일단은 올랐고 달러 이번에 151.5에 와 돌파했네요. 150엔 이상. 유가는 77.17달러 올랐고 일본 엔화 871.42원. 그리고 유로화가 1411.35, 중국 이하나 180.72원. 이하나가 올라가네요. 일본 엔화가 좀 많이 싸기 때문에 이럴 때 일본 돈 갖고 일본으로 여행 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휘발유 1695.95원, 국제금값 1937.7달러, 국내는 82,508.85원 상승했네요. 미 국채 금리가 4.6460이네요. 4.5대에서 이는 또 올랐네. 이게 오르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 올랐습니다. 선물을 보니까 다우지수 1.13% 올랐습니다. S&P 1.53, 나스닥 2.2. 근데 러셀이 빠지네. 러셀이 0.3% 빠졌어요. 러셀이 아주 요즘 비실비실 되고 삼성 75,000원
마무리했는데 내일 보니까 7만 한 2천 원은 한번 시원하게 뚫어주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7만 2천 원 정도는 가볍게 돌파하지 않을까. 확실한 불기둥 내려올 것 같아요. 우선도 56,700원인데 내가 볼 때 58,000원까지 충분하게 한번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안 올라갈 것 같다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세요. 좋은 날 올 겁니다. 이제는 뭐 바닥 쳤다. 징글징글하게 우리가 견뎌냈어요. 53,000원대. 이때가 좋았는데 우선도 53,000원대가 아주 해피했죠. 예전에 5만전자 깨질 때가 참 좋았는데 다시 안 돌아오죠. 우선주 5만전자 밑으로 깨질 때가 참 해피했었어. 역설적으로. 이제 그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날씨 춥습니다. 따뜻하게 주무십시오. 굿나잇.